안녕하세요. 소공동TV입니다. 결혼 반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 결혼 반지 고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결혼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반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반지를 구매하려고 하면 너무나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 그리고 소재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결정은 더욱 어려운 법이죠. 작년에 제 지인 커플이 결혼 반지 구입을 위해 무작정 백화점을 찾은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보면서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구매를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반지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디자인이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서 결국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결혼 반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결혼 반지를 똑똑하게 후회 없이 구매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주요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격과 디자인, 소재뿐만 아니라 반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며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데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결혼 반지를 잘 고르는 핵심은 본인과 배우자의 취향과 가치관에 맞는 반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싼 반지나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만의 의미가 담긴 반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 반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취향을 꼽았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결혼 반지는 오랜 기간 동안 매일 착용하는 반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관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편안함을 포함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결혼 반지를 선택할 때는 4가지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혼 반지는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지에 너무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두 사람의 생활에 더 중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외 명품 반지든 국산 반지든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반지를 고르는 것이 후회 없는 결정의 시작입니다. 왜 자동차 캐스퍼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를 뽑아오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디자인과 소재입니다. 결혼 반지의 디자인은 두 사람 모두의 취향을 반영해야 하는데 결혼 후 일상에서 착용하기 적합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심플한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드링을 함께 구매할 생각이 있는 경우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드링은 반지 양옆에 덧붙여서 착용하는 얇은 반지로 주로 결혼 반지와 세트로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드링은 결혼 반지와 세트로 맞추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매력적일 때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밋밋한 그저 그런 평범한 반지들을 더 예뻐 보이게 하려고 가드링과 세트로 구성해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결혼 반지 하나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반지의 구성 소재는 금,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각 소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결혼 반지는 매일 착용하는 반지이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이즈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또 일상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너무 두꺼운 디자인이나 손에 쉽게 걸리는 복잡한 디자인, 화려한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를 자주 즐기는 분이시라면 내구성이 좋고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가 더 적합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구매 결정을 딱 일주일만 미루는 것입니다. 반지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더라도 절대로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 정도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충동적인 결정으로 구매할 경우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주일 있다가 산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당일날 사지 마시고 계약도 하지 마세요. 만약 당일 계약을 하면 추가 할인을 해준다거나 추가 서비스를 준다거나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그냥 걸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지 살 곳은 많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는 반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충동 구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반지는 평생 한 번뿐이니까 가능한 한 비싸고 좋은 걸 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고급스러운 반지를 구매하고 싶다면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반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른 예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결혼 반지를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단순히 비싸고 화려한 반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취향과 생활 방식에 맞는 반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소재, 예산, 착용감, 그리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가미한다면 평생토록 만족할 수 있는 결혼 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중량감 있는 반지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플래티넘 소재에 다이아를 올린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매했습니다. 흔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오래 껴도 질리지 않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결혼 반지를 구입한다면 저는 보석은 빼고 더 심플한 밴드 형태의 커플링식으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골드바를, 미니 골드바 같은 골드바를 구입하거나 투자 가치가 있는 순금 제품을 구입하고 싶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한 가정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속도와 그 규모가 결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바뀌더라고요. 재테크와 자기계발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성과 황금성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혼 반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